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 그 아득한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곳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다. 덤불숲과 초원이 교차되는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 지대. 탄자니아 북부의 고원도시 아루샤를 출발한 취재팀은 야생동물의 천국 세렝게티를 거쳐 케냐 접경 지역으로 향했다. 8시간을 달려온 끝에 도착한 만골레 초원. 이곳에 가구로족이 살고 있다. 불을 피운 흔적만 남기고 어느새 자취를 감춘 가구로족. Wamehama kwenye pori nyingine labda kule milimani au labda wamehama huko sijui. 꼬박 이틀을 찾아 헤맨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정표 하나 없는 야생의 초원. 취재팀은 또다시 길을 나선다.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취재팀 앞에 한 무리의 염소떼가 나타났다.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닷떡 가족. 청년들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방목 나온 염소가 갑자기 출산할 기미를 보인 것이다. 떼약볕 아래 산고를 겪고 있는 염소. 뭐야 이거? 이들에겐 가장 큰 재산인데 어미와 새끼 둘 다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취재팀을 안내하던 현지 가이드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젖과 고기, 가죽, 분뇨까지 쓰임새가 많은 염소. 가난과 배고픔에 지친 이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생명이다. 관목이 우거진 북쪽 사바나 지역. 가구로족의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을 찾아 나섰다. 휘파람을 불어서 좀 확인하는군요. 현지 가이드가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불러내기 시작한다. 가구로? 야 가구로 같은데. 가구로. 오. 탄자니아 북서부 초원 위를 찾아 헤맨 지 3일째. 숲속에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철저히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오다 1980년대 선교사들에 의해 발견된 원시부족 가구로. 드디어 그들을 만났다. 사냥을 나왔다가 취재팀을 만난 모양이다. 호전적이지 않은 탓에 첫 만남은 순조로웠다. 초원을 떠돌며 유랑 생활을 하는 가구로족.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다. Mtana. Ape bawa. Mtana ba. Mtana uma. Mtana. Amayega bawa. 가구로족이 외부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온 데다 다른 부족의 물건을 탐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작은 다툼 하나 없었다. 이사 온 첫날 가장 먼저 집 짓기에 공을 들인다. 필요한 것은 자연에서 얻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처럼 욕심내는 일이 없다.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움막. 특별한 세간살이 하나 없지만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들만의 집이다. 허기진 가족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구하러 숲속으로 향한다. 작은 나뭇가지를 뾰족하게 깎아 주먹 도끼로 고정시키는데 나무 밑동이 맥주통처럼 텅 비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박힌다. 일종의 사다리. 10m가 넘는 바오밥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다. 수령이 3000년이나 되는 전설의 나무 바오밥. 지독한 가뭄이 계속돼도 줄기 속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열매를 맺는다. 마치 영장류처럼 나무 위를 기어다니는 청년. 석기시대 원시 인류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그들만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힘들게 올라가서 털어낸 열매는 불과 10개 남짓. 자신들이 먹을 만큼만 손대고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않는다.
Pwede ani pele 남자들이 따온 열매를 받아들자 여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다. babe, oh babe, oh babe, oh babe, oh babe, oh babe, oh babe. 작은 열매 하나에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가구로 여인. 그들에게 대자연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바짝 말라 이파리 하나 없던 바오밥 나무. 과연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기나 한 걸까? 마른 껍질을 깨뜨려 보니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과육이 들어있다. 물을 타서 밀가루 반죽하듯 조물락거리면 바나나 속살처럼 말랑말랑해진 과육이 부러지면서 죽처럼 변한다. 요구르트처럼 시큼한 맛을 내는 바오밥 열매.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 도시에서는 색소를 섞어 음료수로 팔고 있다. 해질 무렵 마을의 가장 어른인 부족장이 아이들에게 불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불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들에겐 아직도 추위와 어둠, 사나운 짐승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수단일 뿐이다. Pola soko amana, bocho koko, bocho pola soko amana. 어둠이 찾아들기 직전 마을 주위를 서성이던 부족장이 뭔가를 들고 나타났다. 몽고스다. 와줘 봐. 와줘. 해가 지면 골속이나 바위 틈에서 숨어 지내는데 늦게까지 초원을 배회하던 녀석이 운 나쁘게 걸려든 모양이다. 와줘. 나무 열매만 먹고 감질나던 참인데 아이들도 신바람이 났다. 가구르족은 아직도 날고기를 즐겨 먹지만 아이들에겐 되도록 익힌 음식을 나눠준다. 면역력이 약해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부족과 달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르족.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아이들이 곧 희망이기 때문이다. Amana manako, seme amana keta. 집이라고 해도 결국 차가운 땅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데 부부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이런 데 자도 행복합니까? Ina che tumika to yin. Amano. Ko na che bene ka petle ko akwa binata shi ko. 잠자리도 불편한데 그나마 편히 잠들 수도 없다. 제규와 같은 맹수들의 습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새벽 공기가 꽤나 쌀쌀하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오늘도 어김없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눈만 뜨면 사냥 도구를 들고 숲속으로 향하는 남자들.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들의 일상이다. 부족장의 시야에 뭔가 걸려들었다. 원숭이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사냥꾼이 익숙한 솜씨로 활을 겨눠보는데 화살을 맞은 원숭이가 떨어졌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이 나게 뛰어가 보지만
그런데 원숭이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다시 허탕이다. 사냥에 나선 지 2시간째. 힘들게 발품만 팔았지 변변한 소득이 없다. 거대한 바오밥 나무 아래 모여 앉은 남자들. 도대체 나무 밑동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까? 나무를 비비자 마찰열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수천 년 전 불씨를 얻기 시작했던 그 방법 그대로 원시 인류의 생활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무 주위에 불을 피워놓은 뒤 밑동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데 지름 3m가 넘는 나무 속이 거대한 벌집으로 가득 차 있다. 벌떼를 나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다. 갑작스런 침입자의 등장으로 나무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잔뜩 독이 오른 벌들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기저기 벌집을 살펴보던 청년이 한 귀퉁이를 잘라서 내려온다. 벌들이 사납게 달려들어도 무심하게 떼어내는 손길. 하루 이틀의 솜씨가 아닌 듯하다. 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벌꿀, 목청이다. Ato bawa. 이곳에서 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벌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온 청년. 건조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인 셈이다. Ato bawa oni esame. 어느새 마을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잊은 채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 마을 여인들이 배고픈 아이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건기에는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흔한 나무 열매 하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땅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한데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 식물 야미다. 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 마와 식감이 비슷한데 전분질이 풍부해 금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가구로족의 숫자는 총 200여 명. 20-30명씩 나누어 소그룹 생활을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직접 만들어 써야 한다. 가볍고 탄력 있는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든 뒤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꿩이나 독수리처럼 몸집이 큰 새의 깃털을 매단다. 가구로족은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활 쏘는 연습을 한다.